중국 정부가 모든 교육 과정에 시진핑 사상을 넣어 학생들을 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단속 반원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냅니다.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훈시를 늘어놓습니다. 중국 안우이성에서 벌어진 과외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했고 해외 교재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념을 통제하려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교육도 이른바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인 시진핑 사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가 초등학교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더니 아예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의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재에 시진핑 사상을 넣기로 했습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사상 통제와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는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사상이 모든 교과서에 기재됐다며 당시와 같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재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당국의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9조 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 여대생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충성을 공개 맹세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중국의 20대들 사이에선 중화 민족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이른바 N세대가 급부상 중입니다. 이런 애국주의 분위기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와 아나운서를 양성하는 중국 찬메이 대학 개학식. 재학생 대표로 나선 여대생이 공개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我是中国人民的播音员，中国共产党的播音员。我传达的是中国人民战胜艰难险阻、走向胜利的声音。 이 여대생은 지난 7월 공산당 100주년 행사 때도 학생 대표로 섰던 펑린. 영상은 중국 SNS 웨이보에서 이틀 만에 1억 3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아들, 딸로서 힘을 얻었다는 등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른바 N세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시기 성장한 20대가 주축입니다. 나이키와 H&M 등 외국 기업 불매 운동을 주도하고 홍수 피해를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에게 중국의 먹칠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며 공격했습니다. 新冠病毒源于武汉的病毒研究所。他这么做，我觉得最主要的政治目的就是希望转移国内民众对于政府抗疫不力的一种批评。 또 유명 연예인이 3년 전 야스쿠니 신사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내 친일파라 공격하고 결국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N세대의 부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에 고무되고 공산당의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 등 서구의 압박은 애국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홍위병에 빗대 시진핑의 신홍위병이란 비유도 나옵니다. N세대가 극단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산당은 오히려 시진핑 사상 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N세대의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현대사의 최고 권력자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에 시진핑 주석을 올리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시진핑 우상화에 나선 겁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역사 결의. 그 내용을 담은 문건에 시진핑 주석은 18번 등장합니다. 마오쩌둥이 7차례, 덩샤오핑이 5차례, 시 주석 전임자였던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내용의 3분의 1은 시진핑 집권 9년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洞察时代风云，把握时代脉搏，引领时代潮流，以非凡理的勇气提出了一系列原创性战略思想和创新理念。 공산당 100년 역사도 마오쩌둥의 시기와 덩샤오핑의 시기, 그리고 시진핑의 시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유산을 계승한 수준으로 격화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중국 정신의 정수라고 찬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만드는 데 결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党确立习近平同志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确立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指导地位。 시진핑 우상화는 내년 당대회에서의 사면임 시도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10년 집권후 물러난 장쩌민, 후진타오와 달리 장기 집권을 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했고 종신 집권을 한 마오쩌둥, 덩샤오핑급으로 끌어올려야 했다는 겁니다. 3년임에 성공하면 시 주석은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시진핑의 영도력을 강조했고 이번 역사 결의가 9,500만 전 공산당원의 학습 자료가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이후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신홍위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젊은 세대의 애국주의 열풍이 거셉니다. 1인 절대 권력과 공격적 민족주의의 결합이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요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군사 훈련을 벌이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까요?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저희 권희진 기자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의 절대적인 과제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台独分裂是祖国统一的最大障碍，是民族复兴的严重隐患。 다음 날 대만은 군사력을 키워 저항할 것이라며 통일이란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我们会持续充实国防，展现自我防卫的决心。 며칠 뒤 중국군은 대만섬 맞은편에서 다시 대규모 침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은 10월 들어서만 전투기와 폭격기 150여 대를 대만 영공 부근에 투입하기도 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 편에 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support for and defense relationship with Taiwan remains aligned against the current threat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대만이 미중 대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 모두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지만 흡수 통일까지 선언한 사람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9년엔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 통일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중국의 군사 행동까지 점점 더 잦아지면서 대만 침공은 시간 문제란 분석도 나옵니다. 아프간 함락 이틀 뒤인 지난 8월 17일 미국의 혼란을 틈타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최대 규모의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미국이 걸프 전쟁 후유증을 겪던 96년에도 중국은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당시엔 미국 항공모함 2척이 들어오자 곧바로 물러섰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힘과 반응을 계산해 왔습니다. 지금은 대만을 두고선 미국과 싸워볼 만한 힘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서 중국과의 충돌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미군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3년 뒤인 2025년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점으로 예상합니다. 2025是我们研判要全面我们讲研判的
내년 재집권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해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활용하려는 것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영토 통일에 관한 문제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더 큰 국내 정치적 역풍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대만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면서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파견하는 등의 군사 지원으로 일단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며 반발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의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지 여부는 연내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리적 충돌로 갈 것인지 진장 충돌을 전면에 내세우고 물밑에서 미중이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이 중국의 도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예기치 않게 벌어질 확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